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5월 31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신송홀딩스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신송홀딩스뿐만 아니라 어제 곡물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빨리 끝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끝이 나야 될 것 같고,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주 일단 다시 한번 또 상승이네요. 최근에 바이러스 문제가 다시 또 도드라치다 보니까 좀 불안하네요. 그런 일은 좀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일단은 곡물 관련주들이 일단 상위에는 없어요. 테마 상위에는 일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아시겠지만 젤렌스키가 7월달 곡물 재앙을 경고를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수확이 된 곡물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오데사 항구를 막아 놓으니까 곡물 수출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7월 달이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동남부 지역 이쪽을 점령하게 되면 전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서북부는 산간 지역이라서 점령을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폴란드랑 접경 지역이라서 폴란드가 또 미국의 또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자칫 불똥이 튀게 되면은 미국의 자동 개입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동북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을 양동 작전으로 현재 공격을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쪽에서는 병력을 빼고 있죠. 빼면서 이게 철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남부 지역으로. 그래서 도네스크 이쪽 지역하고, 그 다음에 마리우폴, 그리고 헤르손, 그리고 오데사, 아마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끝이 날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아시겠지만 크림반도 이렇게 점령했었잖아요. 점령이 되게 되면서 크림반도가 섬이 돼버렸어요. 이 동남부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면은 마리우폴, 오데사를 통해서 이제 흑해로 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나토를 견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헤르손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밀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남부 지역 이쪽만 점령을 하게 되면은 식량도 가져올 수 있고, 오데사를 통해서 흑해 진출도 가능하게 되고, 오데사는 우리나라 치면 부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산. 그리고 마리우폴도 마찬가지로 흑해 진출, 관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데사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오데사를 통해서 밀수출을 못해요.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이 오데사를 통해서 밀수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달 곡물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밀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수출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인도는 중국이랑 인구가 맞먹죠. 한 14억, 15억 되나요? 이 자국민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수출을 하게 되면은 자국민 식량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이란지 쌀 수출을 금지를 하게 되고, 이쪽에서 수출을 안 하게 되면은 이 나라에서 수입을 하던 인도에서 수입을 하는 나라들은 다른 대체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대체지를 찾게 되면은 우리나라로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가 두 군데 수출을 하다가 이게 만약에 여기서 쌀을 구하지 못한 나라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쌀 좀 해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쌀 수출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러다 보면은 또 식량 문제, 식량 안보 문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9월달, 10월달 이제 우크라이나가 겨울밀을 파종을 하냐 못하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이 빨리 끝나야 오데사 항구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좀 진행할 건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게 된다면 다시 한번 곡물 가격이 2차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이슈로 해 가지고 곡물 가격이 들썩이게 되면은 그 도미노 현상으로 원자재 쪽도 다시 한번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달 이전에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라든지 러시아, 프랑스가 협상을 어쨌든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좀 끝이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긋지긋한 이런 전쟁을 빨리 좀 끝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또 곡물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특히나 그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곡물 트레이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또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3월달 이후에 쭉 상승이 나왔죠.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곡물 지향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거는 차트적인 분석은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고, 곡물 얘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흘러나가느냐, 우크라이나 얘기가 또 어떻게 흘러 진행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물 관련주가 또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이렇게 좀 결정을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당연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간다 안 간다, 뭐 홀짝 로또 같은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정상적으로 이 차트 패턴이 끝나게 된다면 1차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나야 정상입니다. 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히든 종목입니다. 어쨌든 짝꿍댕이 패턴 쌍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9월달까지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다가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상승, 40만원 부근에서 1차 바닥, 45만원 부근에서 2차 바닥,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짝꿍댕이 패턴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상승의 출발점 뭐라 그랬죠? 골든 크로스 났죠? 그러나 골든 크로스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스 이전의 거래량과 이후의 거래량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만하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행인 점은 데드 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도 골든 크로스 이전과 데드 크로스 이후의 거래량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좀 대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45만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보이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골든 크로스 났는데 크로스 이전 거래량과 크로스 이 거래량 이제는 달라야 돼요. 길기가 가팔라지려면은. 근데 만약에 골든 크로스 이전과 골든 크로스 이후에 대한 거래량의 차이가 없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또 이렇게 완만하게 가겠죠. 상승으로는 전환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울기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죠. 상승, 조정, 그리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상승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래량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라면은 완만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쌍바닥 만들었잖아요. 40만원, 45만원 쌍바닥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일단 높은데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게 된다면 재미없는 이런 완만한 상승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분기점, 일단 1차 분기점은 241선이 될 것 같아요. 241선이 분기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65만원 이렇게 잡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분기점은 241선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이 장기 추세를 회복시키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41선이 56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분기점은 56만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1선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전고점 부근으로 이제 접근을 하겠지만, 만약에 저항을 받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쌍바닥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저항을 받게 되면은 다시 하락을 하게 되고 또 긴 추세에서 큰 쌍바닥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41선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41선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65만원의 1차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차 분기점은 56만원, 1차 목표 주가는 65만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